이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야권 단일화 문제, 시간이 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만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 나돌고 있는데, 오세훈 전 시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일화 쉽지 않고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선거 직전에 단일화하면 이거 나쁜 단일화고, 그리고 본인이 당선될 경우에는 대선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결국은 민주당, 여당과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이렇게 3자 대결로 가게 될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3자 대결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자 대결하면 무조건 필패다, 진다, 서울시장을 다시 탈환해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막판까지 단일화할 거예요. 네. 나쁜 단일화라고 오세훈 시장은 얘기했지만 그래도 막판에 단일화를 해서 1대1 대결 구도 만들면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거에 승리하면 나쁜 단일화도 다 용서가 됩니다. 좋은 단일화요, 선거에서 지면 그거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생각과 판단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끝까지 단일화를 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결국 야권 단일화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강경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누가 이런 말을 입에 언급하느냐로 경로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평론가님? 근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아직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2말 3초쯤 돼야 뭔가 할 수 있는 시점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대당이든 아니면 후보를 정리하는 작업이든 그때쯤 가야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다 판단하고 있으면서 자꾸 공을 던져요. 던지게 되면 김정인 위원장이 제일 경계하는 건 뭐냐면요, 던지면 던질수록 안철수 페이스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꾸 안철수 대표 페이스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이 지금 되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당에 같이 도와줬던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한솥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서울시장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되면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존재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대표로서 그런 정도 사람들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서울시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당대당 통합이나 이런 걸 제시하게 합니까? 차라리 지금 김종인 위원장처럼 우리 시대로 간다. 가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 가가지고 안철수 대표 지지율, 지금 지지율이 나중까지 계속 가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때 가서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뭐하러 벌써부터 야권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굉장히 100석이 넘는 정당이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제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세훈,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는 다 출마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 전에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기업가 출신의 엘모 씨를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차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성사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그 후보를 띄울 수 있다. 안철수 잡는 용으로 지금 히든카드로 숨겨놓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후보를 띄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데, 국민의힘 비대위 차원에서는 지금 그거를 되게 결정적인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유의 있게 봐야 할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비화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상대적으로 좀 느긋한 것 같습니다. 극우 인사인 김동길 교수도 만났고요. 홍준표 의원과도 이 서울시장 출마 전에 교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론가님? 안철수 대표 땅은 지금 중도나 아니면 합리적 진보 쪽에 있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권의 후보로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의 기대감을 그만큼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진영 인사들하고 최대한 뭔가 화해하고 함께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갖고 있는 지금 서 있는 땅은 굉장히 비좁지만 굉장히 넓은 땅 안에서도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국민의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뭐 3자든 아니면 양자든 후보 단일화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네. 유리한 지점으로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이제 기대감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어떤 행보들을 더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안 후보 유리할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죠. 네. 본인의 외연 확장을 하는 건데 그렇게 썩 뭐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좀 본인의 갖고 있는 강점을 좀 강조하는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분들을 만나야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벌써부터 별로 좀 안 좋은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OBS에서도 극우 성향의 교수님인 하면서 한쪽으로 쫙 몰아넣지 않습니까? 외연을 넓혀야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김동길 교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좀 보기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어떻게 진행돼 나가는지 계속해서 뉴스 오늘에서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간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